재미난 발표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은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민정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생님, 다음은 이행훈 한림대학교 HK 교수 선생님, 네, 그다음에 한희민 강원고전문화연구소 소장님 있습니다. 네 번째, 김정은 춘천학연구소 학연구사님입니다. 예, 원래 오늘 토론 한 50분 정도여가지고 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방금 주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4시 반까지 토론 시간을 좀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3시 50분에 지금 안내가 되어 있지만은 4시 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암 최자애 선생님과 조선후기 춘천 무인집당의 형성 퇴록을 중심으로 저도 조선 후기 사상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이렇게 먼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훌륭한 자료가 있고 또 아주 풍부한 정보 그리고 깊은 학문적인 내력이 있고 또 거기다가 지방 사회에서 학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충분히 형성된 거에 대한 아주 그 종합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춘천의 역사, 문화, 학문적인 내력을 밝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마련돼서 이 춘천의 최자애 선생님을 비롯해서 춘천 문인들의 활동과 학문 내력이 풍부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훌륭하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발표를 한이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주최 측에서 토론을 무려 4분을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을 한 분씩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발표하셨던 선생님께서 좀 발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 패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선생님께서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셔서 한 50분 정도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과 자리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선생님 먼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의 고민정입니다. 사실은 일단 발표 토론문을 보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문을 저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최자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암 선생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고 사실 학술대가 여러 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깊이 있는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몰랐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성태 씨라고 하는 가문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암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기 나눠가지고 공동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지금 정영건 교수님께서 쓴 발표문은 태록이라고 하는 자료를 분석해서 춘천 지역 수성태 씨 가문의 일족인 내암 선생의 학문과 생애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태록이라고 하는 책은 내암 선생으로부터 수확한 제자들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선생의 강의 내용과 평소의 언행을 정리하여 편찬한 기록물입니다. 유일본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구원 소양 중이고 초고본 형태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고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영곤 교수님께서는 2024년과 25년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미 내암 선생의 학문 및 강화 활동, 인적 네트워크, 산문, 창작, 양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도 그 전의 연구와의 그 동일한 견지에서 내암 선생의 학문적 영향력이 춘천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미쳤다고 보시고 이른바 춘천 학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셨습니다.
본 토론자는 제가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는 석사 과정 때부터 줄곧 춘천 지역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민간에서 생성된 공문선 자료를 분석해서 조선 후기 춘천 사족의 존재 양상이라든지 혼인 관계라든지 학문적 경향, 교류 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춘천 추성채 씨가 가문을 대상으로 한 공문화의 발굴 그리고 이를 통한 내암 선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계속돼서 파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조선 후기 춘천 지역의 학문적 지형이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정영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서 저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암 선생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소위 춘천 학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성격을 고찰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보다는 내암 선생님이 어떠한 학문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춘천의 4분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발표문에 따라서 보면 내암 선생님께서는 25살 때부터 62살 때까지 사망하실 때까지 교육 활동을 꽤 오랫동안 전개하셨습니다. 따라서 내암 선생을 얘기할 때 평생을 제하에서 머물면서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암 선생님께서 이러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학문적 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내암 선생님께서 속한 수성채 씨라고 하는 가문은 이미 서인 중에서도 노론계 가문이라고 그런 학문적 노선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화를 보다 보면 노론계를 대표하고 또 안동김씨 가문의 어떤 그 학문을 이은 미호 김원행 선생님과의 어떤 일담을 보면 김원행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속수의 예를 맺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속수의 예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시에 노론계이면서도 안동김씨로서 정치적, 학문적으로 가장 최상위급에 있다라고 하는 계층과의 제자 관계를 맺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한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다른 노선을 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에 가장 활발한 논쟁 자체가 노론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활발한 그 학술 논쟁이 인물성 동일론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문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선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거기서도 자신의 어떤 견해를 표명하기보다는 중이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시 가장 최대의 논점이었던 인물성 동일론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다른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론계하고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암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 내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노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아서 온 것인지 또 어떠한 사생관계를 통해서 다시 춘천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내암 선생님의 그로부터 수학한 제자들을 춘천 학단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수학하였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패록을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학문적 동질성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내암 선생님께서는 강학 활동을 5시기 동안 하셨다고 있고 구분하고 있고요. 청년기에 10명, 장년기에 5명, 중년기에 1명, 중년기에 또 2명, 노년기에 19명, 그래서 37명, 총 37명이 제자를 양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37명끼리 어떤 학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실은 그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내용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직접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암 선생님 제자이고 내암 선생님이 어떤 학문을 우리가 개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질성을 획득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춘천 학단이 춘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춘천 학단이라고 뭔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암 선생님에 대한 얘기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제 소회인데 최근 들어서 춘천의 선산김치 가문이라던가 수성채씨 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 가문에서 공헌한 자료하고 초상화들을 계속 보존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존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료들이 지금 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정민과 연구자분들께서 앞으로 이 연구 계속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암 선생에 대한 연구라던가 내진 수성채씨 가문에 대한 연구, 그다음 춘천 학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공문원, 민간에 있는 공문원 수집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문에 있는 공문원들 많이 수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성채씨 가문의 공문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춘천의 어느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가면 버려지는 공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버려져요. 500점, 1000점 막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자료인데 민간에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보관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춘천에 있는 어느 좋은 기관에다가 기탁을 하려고 했을 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처럼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뭐 담양주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 경기도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춘천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계속 춘천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성채씨 가문의 어떤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민간에 있는 춘천 지역에 있는 민간의 공문서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문서, 민간 소장 공문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당시 최고의 서울 지역에서 큰 정치적으로도 유력해진 집단이었던 미호 김원현 선생님 집단에 가서 또 제자 되기를 굳이 이렇게 요구하는 뭐 굉장히 이 독특한 그래서 이 춘천학단의 내용이 뭔가 굉장히 달라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느낌이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건 학자들이 굉장히 큰 이색적인 사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선생님 현장에서 우리 고문서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에러점제 얘기인데 그거는 저희가 좀 많이 유념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춘천문화원 이 콜로키움에 작년에 처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토론 패널로서 여기 네 분의 패널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원대 사학과의 유재춘 쌤께서 콜로키움 발표를 하시고 제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콜로키움 발표하시는 유재춘 쌤 참 토론에 답변하시기 힘드시겠다. 네 분의 지리자의 다양한 어떤 질문들을 받으셔야 돼가지고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약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신 소중한 의견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암 선생의 이 사생관계 학문적 어떤 내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암 선생의 학문 세계 그리고 학단의 정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암 선생이 어떤 인물로부터 학적인 영향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배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피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텐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뭐 태록을 포함해서 태록에도 아주 일부분만 나와 있고 뭐 연보나 행장 같은 전기를 자료에도 내암 선생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제 스승으로 섬겼고 오랫동안 모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퇴록을 보다 보면 내암 선생님 본인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별도로 스승을 둔 적이 없다라고 본인도 얘기도 하시거든요. 또 이제 옛날에 아까 그 자료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옛날에 내가 미호 선생님 뵀을 때 실제로 스승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스럽다. 스승을 따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도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내암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문화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학문 영향을 받은 것은 없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제 이 춘천 일대에 있었던 이제 지역 학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군자라고 하는 남도혁 선생을 비롯해서 이 네 분에게 일정하게 그래도 영향을 받았고 젊은 시절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나마 좀 학문적인 수학을 했던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따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번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어떤 구체적인 퇴록의 내용을 세세히 파고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퇴록이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구성, 체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을 대략적으로 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춘천 학단이라고 좀 크게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학단이 어떠한 학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실 물론 이제 내암 선생님의 문인 집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고 밝혀지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봐도 제가 아직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암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소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없고 그 퇴록을 통해서만 대략의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그 문인 집단 중에서 실제로 이제 벼슬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없고 아드님이신 최은수 선생만 진사에 합격한 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학문 활동을 펼쳤는지 그들의 학문적 특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는 작업은 좀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의 단서를 찾으려면 제 생각에 역시 이 퇴록을 비롯한 어떤 강의록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퇴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된 강의록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 사람들이 저작이 개별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공동으로 작성한 스승의 강의록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어떤 학적 정체성이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 내암 선생님의 거기에 이제 내암 선생님의 어떤 경악관, 학문관에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제자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것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꼼꼼하게 번역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퇴록 자체가 퇴록부터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고민정 선생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이 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하기보다는 각 주체, 각 대학의 이 전공 영역에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어떤 대형 어떤 프로젝트로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주신 제안 생각에 대해서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제 유재춘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 선산김씨 문충 자료가 또 방대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그 강대 상학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많이 발굴 조사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번역 작업이나 추가적인 어떤 정리 작업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너무 정확하게 넘어가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각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요. 예, 일단은 그 정도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혜훈 선생님 그 토론문이신데 조금 내용이 이혜훈 선생님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자료까지 좀 찾아보면서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토론을 준비하셔서 조금 전문적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요령 있게 7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혜훈이라고 합니다. 춘천에는 그 양구에 군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경유지로 잠시 들렸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그때 춘천 여행도 오곤 했지만 2008년도부터 한림대에 근무하면서 연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역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
최자의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글을 직접 접해본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입니다. 근데 그 경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기셨고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까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여기 연락 주신 주치측 선생님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셔야지 제가 그래도 토론 준비를 하지요라고 했는데 이제 유고랑 유사 두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판이 안 된 거니까 관리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퇴로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셔가지고 발표 처음 받아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비교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직 번역도 안 되고 정리도 전번화 작업이 일단 되지 않은 필사본을 보시고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발표문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토론문은 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는 방금 말씀드린 내재 위고하고 유사를 보다가 연보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좀 들었던 생각이고요. 발표 때 하신 것처럼 규장각에 이게 이제 지금 자료가 용암서재 강의 퇴록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발표하신 퇴록이 이제 이것의 초고 형태 원천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논문들이 주로 퇴록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강의 퇴록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50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동일한 문건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경사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경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실서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오소총론회라고 후경을 사서에 맨 앞에 둬서 오소로 섬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생의 의도를 반영한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하고 경자를 서로 일부러 바꾸는 이게 경이 원래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경전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요거를 서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서라고 하는 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서자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용상에 명인륜지 대본 집천하지 요도야 이렇게 돼 있는데 대본과 요도를 반대로 그렇게 쓴다. 이제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오류 같은 것들을 강의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강의록 퇴록에 넣으면서 약간 수정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해볼 만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원 표시를 하고 최자연 이제 제자분이 이제 기록을 하신 건데 여기는 특별하게 좌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명칭을 다 쓰거나 또는 전체 한 편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한 것과는 뭔가 표기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른 데도 이런 퇴록의 사례가 있는지 약간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이제 이벽을 만나서 서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이단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논어에 이런 글이 사실 있거든요. 유정편에 보면은 공자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호이단은 사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자연 선생님께서는 이건 공을 정치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경학자료 집성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DB화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잘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고 수고로운 명령을 위해서 장점을 꾸며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올바른 논리로 착각하고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육아의 인연과 배치된 인간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포용주의 공부는 함정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오타가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굉장히 경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태도가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의 이 경서 관련된 주석서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자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나타나듯이 주저나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그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8세기에 나온 경학 관련 조선시대 주석서가요. 그 조선시대 전체의 거의 3분의 2,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주석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스승 없이 혼자 이렇게 일정한 경지에 오르는 공부를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많은 주석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라고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 태도에 대한 자세를 부지침을 내렸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요 공자의 경문을 읽고 선생님들이 해석에 맞춰서 조금 평을 해보는 게 서학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생의식과 중의적 태도와 관련해서 아까 나에게 이제 책임 청구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추천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당시로서는 뭔가 책임을 맡겨준다면 3년이면 백성들을 베풀게 만들 텐데 라는 그런 일종의 포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율곡이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앞서지만 실학의 조선시대 실학의 비조처럼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율곡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정말 뛰어난 것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으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단순히 중용 그러면 중용이 굉장히 기계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 경중을 따지고 쉬운 중용이라고 하는 태도가 쉬운 태도는 아닌데 저는 이거를 약간 경제의리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호른과 나무 어느 것도 택하지 않고 당시의 세평으로부터 그냥 떨어져 있겠다. 또 이런 거라고 또 섣불리 어떤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느 한쪽의 이런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춘천의 학단. 이거는 지금 좀 전에 고민정 선생님이 토론해 주신 내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향후 제자 또 앞에 춘천의 사군자라고 얘기했던 분들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더 된다면 춘천 학단이라고 또 저기 최자의 선생님 학단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규모가 더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제 기대를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번째는 선생님 주석이 간단하게만 표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용역 보고서 국역 연보 나온 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대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만년의 서울에 선생님이 주로 생활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고 앞으로 최저의 연구를 하는 후속 연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한테 유사를 보내주셨고 해서 그것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명확하게 뭐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언제 그러면 이전을 했는지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연보에 이런 좀 중요한 일을 안 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선생님 발표문에 보면은 서울의 중구 요즘 중구에 해당되는 남산동 이쪽 정동 쪽 이쪽이 이제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사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임시 이렇게 왕래하는 그냥 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처인지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본래 거주지를 완전히 이전한 건지 요거는 제가 받은 자료만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돼서 선생님께 실제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여쭙고 싶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서울에 있는 주거지인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의심되는 거는 돌아가시기 바로
두어 달까지 전까지도 춘천 지역의 유생들이 집단으로 몇 명에서 수십 명 또는 많을 때는 10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서명을 해서 그 선생님을 추천하는 몇 명 상소를 올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춘천에 계셔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 지역에 계시고 자리를 토하고 계셔야지 그 제야에 이런 명망이 있는 학행으로든 뭐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좀 약간 오랜 기간 동안 일찌감치 서울에 노색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기타는 사소한 건데 이거 그 저기 연포 정리하시면서 이서와 이전을 친정 조카라고 했는데 배우자의 조카를 가리킨 것인지 여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이행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주 질문이 여러 가지고 또 일부는 해석과도 관련한 거여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형태, 문집의 형태와 서술에 대한 형식 질문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분의 앞으로 학문적인 어떤 좌표를 잡을 때 이단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제 남인이나 서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좀 중도적이고 포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바로 다른 의견이 이제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세, 당시 이제 우리가 실학자들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학적인 어떤 경향하고도 살짝 영맥이 다 있는 듯 아닌 듯한 그런 이제 면모를 보이고 또 호락 논쟁이라고 그 당시 노론 논쟁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이제 선생님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조선 후기 사상계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다 걸쳐 있어요. 지금 면함 선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이제 말년에 이제 서울 거주 문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그 먼저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좌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용암 소재 강의 테러뿐만 아니고 그 다른 이제 뭐 오소제주 절이나 다른 강의록에서도 뭐 좌현록, 뭐 최자해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좌록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글자가 이게 어떤 때는 또 왼좌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인 변이 있는 그 좌자로 쓰기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좌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좌자가 그 최자현 선생의 어떤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칭을 많이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록이 지니는 어떤 특징, 그러니까 뭐 여타 어떤 언행록이나 강의록 이런 것과 비교해서 차이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주자어류나 뭐 퇴계 선생 언행록 같은 강의록 언행록의 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선생의 언행을 좀 이제 드라이하게 이제 건조하게 이제 현양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퇴록은 그것을 좀 더 넘어서 그것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시 어떤 그 문단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로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특히 이제 그 퇴록의 그 부채 가운데서도 1책에 해당하는 최자현 선생의 퇴록이 특히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약간 내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지만 국법 사용에 있어서도 약간 논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최자현 선생의 문인들이 이 퇴록이라고 하는 그 강의 노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주자어류나 뭐 언행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스승님을 약간 더 그 윗반열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현행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김영하 선생의 수춘기에 나오는 최공자, 박증자, 이안자 이런 표현들이 좀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해서는 그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내암 선생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이제 그분의 입장이 담긴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내암 선생께서는 중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제가 좀 중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용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극단적인 사용, 그 이단 세력을 대응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자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뭐 포용적이거나 뭐 온건하거나 합리적인 태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좀 지양을 해서 좀 표현들을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율곡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중용적인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분이 보였던 뭐 호락 논쟁이라든지 노론에 대한 그런 노론 스승에 대한 입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중용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어떤 해석이나 그런 게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절에서 굳이 중용적 태도,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그 당대 인물들이 사용했던 실제 그 당대 문인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사용했던 평가 속에 다 중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문에도 제시해 놨는데 이 황기경이라고 하는 이 서울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제문을 짓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외암 선생을 평가하면서 외암 선생은 중을 지킨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시류에 휩쓸리기를 거부하고 당시 어떤 당론에 있어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그런 면모를 지닌 분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중에서 지금 토론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이헌문 안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안자급에 해당하는 인물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텐데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헌문이라고 하는 분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저도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시이기 때문에 우봉이 씨나 경주이 씨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안자에 비견되기 때문에 학문의 수준이 높고 또 요절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면면 생각해 보면 그 초기 제자 중에 이은이라는 분이 아까 그 이벽의 사촌이기도 했던 이은이라고 하는 분이 그 20대 즈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년 이제 서울 거주 서울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 작년 학술대회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의견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연보에 보면 지금 이제 각주에서도 밝혀주셨는데 연보에 보면 외암 선생이 세상을 떠난 게 이제 남산동 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산동 우사에서 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이 남산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춘천의 남산면이 있기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거는 그 남산면의 남산이 아니고 서울을 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말년의 기록들을 보면 서울에서 그 활동하셨던 기록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견해, 서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견해를 주셨는데 이번에 퇴록을 보면서 그 의견에 조금 더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토론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동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서울 남산동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말년에 연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이주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거의 형태, 우사를 지닌 형태로서는 어쨌든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기경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서울에서 만난 친구고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년에는 서울에 많이 계셨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암 선생이 사시전말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외암 선생에 대해서 사실을 일단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암 선생이 이제 당시에 어떤 주변으로부터 많은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사실을 바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유생들이 서울에 있는 젊은 유생들이 외암 선생한테 사실을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실을 올리게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말년에는 적어도 굉장히 어떤 서울에서의 어떤 활동이 많이 하셨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년의 어떤 생활 자체를 서울에서 하셨던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저희 이제 작년 재작년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초상화를 과연 어디에서 그렸느냐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명기, 김홍도 그 두 분 화백에서 직접 춘천을 오셔가지고 그린 걸로 이해를 하곤 했었는데 서울에 그렸던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살림 청거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이거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나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어떤 지역의 살림으로 청거를 하는 게 꼭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어디 있었냐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옮기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우거하는 형태로 있었다고 한다면 지역 살림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혹시 더 질문하시거나 한 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한희민 선생님 조금 규정된 시간 5분에서 7분 정도 지켜주시면